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나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어. 해설지를 봤어. 이때 보통 애들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완벽하게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그거 할 수 있으면 시험 절대 못 볼 일 없어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은 미리 작성해 주신 체크리스트 보고 고민거리들 위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 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작성해 주신 체크리스트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체크리스트를 확인했고 아니오가 상당히 많네요. 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건 뭐냐면 공부를 잘하기 위한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기반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는 거. 그다음에 본인이 성취했던 경험도 있고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현이의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될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 그래서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은 서울대 쌍둥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오늘 그것들을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가장 고민됐던 것들 준비해 오신 거 있나요?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표 세우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지금 일단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했으니까 고등학교 성적은 당연히 없을 거고 중학교 때 성적은 어느 정도였어? 다 거의 2? 그냥 마지막 등급. 아, A, B, C, D, E 중에 2. 아, 오케이. 공부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뭐냐면은 첫 번째는 과목별 공부 방법. 수학 공부법, 국어 공부법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과목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그 공부법 전반에 대한 방법도 있어요. 계획 세우는 방법이라던가. 학교가 다른 데들 좀 떨어진 학생들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학교 시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준 자료들 예를 들면 프린트 주면 프린트에서 있는 뭐 좀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내시고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은. 근데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한테 물어보실 수도 있고 작년 기출문제 이런 거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통 작년 기출문제들 올려줘요, 대부분 학교에서.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못 구하면은 다른 기출문제 구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요새. 한번 보세요, 난이도를 보세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달라져요.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될 만한 게 수학이랑 영어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과목들은 암기 과목 이런 건 사실 그냥 하면 돼요. 베이스가 좀 없어도 어느 정도 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이랑 영어가 사실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나눠서 설명을 조금 해드려보면 수학 중학교 거 하나도 몰라? 아니면 그래도 뭐 어떤 수준이에요? 중학교 2학년 거는 다 거의 알아요. 중학교 3학년 거는 띄엄띄엄 알고. 오케이, 그럼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교 들어가서 지금 학교 수업 들을 거 아니야? 그거 이해돼? 안 돼? 돼요. 아, 이해돼? 그러면은 수학은 어떻게 그냥 하면 되냐면 중학교 거 갑자기 들어와서 지금 하려고 하지 말고 학교 수업 이해되잖아. 수학은 목표 뭘로 잡으면 되냐면 첫 번째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 그냥 완벽하게 푼다.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어. 교과서 문제수 많지 않거든. 그리고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할 수 있는데 이거 완벽하게 하면 학교에서 무조건 중간 이상은 무조건 갈 거야. 그 다음에 근데 교과서만 푸는 걸로는 약간 부족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문제집 한 권 정도만 사서 푸는데 어려운 거 사서 풀지 말고 지금 혹시 문제집 풀고 있는 거 있어? 수력 충전이랑 그 개념 원리. 그럼 쌤이 그냥 이렇게 할게. 다른 거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교과서 있지? 그 다음에 지금 수력 충전이랑 개념을 하는 거 있지? 이거 세 개만 그냥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많은 학생들이 이제 잘못하는 건데 어려운 문제나 이해 잘 안 되는 거 있잖아.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어. 아니면 해설지를 봤어. 그럼 뭔가 들으면 어느 정도 알 것 같잖아, 그치? 이때 보통 애들이 듣고 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베이스가 없잖아, 그치? 베이스가 없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배우는 개념이나 문제풀이 이 과정에서 왜? 라고 질문을 던져가지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넘어가고 대답할 수 없으면 멈춰서 그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돼. 이게 엄청 중요해. 특히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일수록. 왜냐면은 지금 너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이전에 중학교 때 당연히 익혔어야 될 것들이 너네가 안다는 전제로 나오게 돼. 근데 분명히 너가 이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야. 여기서 왜 이렇게 푸는지, 이 조건이 왜 이렇게 활용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 쓰면 절대로 그 이전의 빈틈이 메꿔질 수가 없어. 완벽하게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개념들, 모든 풀이 과정들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 던져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세 자료에 대해서 그거 할 수 있으면 시험 절대 못 볼 일 없을 거야. 영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야 지금? 제일 못해요. 교과서는 근데 공부하는 거 이해 이거 돼? 좀 어려워? 그러면은 영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만 그냥 완벽하게 한다 생각해. 자습서 있지, 자습서. 교과서마다 자습서 있거든? 지금 따로 없어?
없어요. 자습서 없어. 자습서사. 자습서는 교과서의 그런 해설서 같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 거기에 단어도 그렇고 이제 뭐 문장에 대한 분석도 그렇고 이런 게 정리가 돼 있어. 교과서를 완벽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단어.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단어 외우기. 단어는 그냥 외우면 되잖아, 그렇지? 단어를 아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을 보면은 대략적인 감은 올 거야. 근데 영어 문장이라는 게 단어만 안다고 해서 해석이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지고 문장 구조가 복잡하면은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명확하게 안 돼.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문장 구조 분석이야. 막 주어, 동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단어 뜻을 알고 문장 구조를 알면 이제 해석이 돼. 문장 구조를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맨 처음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쌤 얘기한 거 있잖아. 거기에 다 해놨어. 얘가 여기를 수식해가지고 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까지가 동사고 막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줬어 얘가. 그래서 그걸 보고 문장 구조를 공부를 하는 거야. 만약에 그 문장 구조를 보고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럼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봐서 이거 되는데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이 문장 구조를 보고 나면 이제 해석이 되거든. 지문 전체가 해석이 다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절반은 온 거야. 절반은 온 거. 세 번째가 문제풀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되거든. 이 그 지문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 그 지문 안에 있는 문법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문장 구조 분석하면서 기본적으로 저기가 문법 요소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저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문법 문제들도 풀 수가 있게 돼 있을 거야. 사실 4단계까지가 있는데 이건 지금 바로는 하려고 하지 말고 4단계는 뭐냐면 한글 문장 보고 영어 지문 쓰는 거야. 이게 마지막 단계야. 최종 단계. 왜냐면 영어 문제가 나중에 보면 서술형 영작 시험 이런 게 나와 내신에서. 근데 이거는 단순히 해석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단계가 이렇게까지 간다는 것까지만 알아두고 일단 3단계까지만 해. 오케이? 이해됐지? 네.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도 있잖아. 국어는 자습서면 딸려있는 문제집, 원래 평가 문제집 같은 문제집 같은 거 있는데 그 푸는 거 있어? 네. 오케이. 그냥 그것만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교과서는 해? 교과서는 안 해요. 교과서를 봐야 돼. 학원에서 보통 교과서로 수업 잘 안 하거든? 교과서를 꼭 봐야 돼. 왜 교과서 봐야 되는지 진짜 짧게만 얘기해주면 교과서는 참고서에 들어있지 않은 맥락 같은 게 있어. 참고서는 내용이 요약돼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 참고서만 봐도 어느 정도 큰 틀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그 배경 설명 같은 게 들어있어, 교과서는. 그래서 교과서를 봐야지 이 내용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 그 영화도 보면 원작 소설 같은 거 있잖아. 원작 소설 보면 훨씬 더 더 깊이 있는 디테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차이라고 보면 돼. 참고서 보는 건 요약본 보는 거야. 원래 교과서를 통해서 맥락을 다 공부한 다음에 보는 게 참고서. 오케이? 네. 복잡하지 않지, 그치? 뭐 해야 될지 지금 정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까 계획 세워서 하는 거 있잖아. 첫 번째로는 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학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돼. 학원은 너 혼자만 1대1로 개인 과외해 주는 게 아니잖아, 그치? 여러 명의 학생들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됐는지 내가 부족한 게 있는지는 너가 스스로 판단해서 찾아내서 보충을 해야 되는 거야. 학원을 다니는 것과 별개로 쌤 여기 지금 요번에 그 플래너 이거 봤어? 플래너 안 쓰지? 플래너를 써야 돼. 학원 다녀도. 학원에 다니는 내용 가지고 플래너 쓰면 돼. 내가 해야 될 거 완벽하게 됐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목적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여기 보면은 해야 할 일 적기. 과목별로 해야 될 자료, 쌤 아까 얘기해줬잖아, 그치?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적으면 돼. 과목별로 해야 될 거 적은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는 뭘 쓰냐면은 단원을 써, 단원. 소단원 단위로 쓰면 돼.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번 시험 범위가 영어 본문 3단원까지다 라고 해봐, 만약에. 여기다 쓸 때는 그냥 1에서 3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 2, 3 숫자 나눠서 써. 그리고 만약에 수학 같은 경우는 1단원, 대단원 1 안에서도 소단원은 뭐 1, 2, 3 이렇게 3개 나눠져 있고 막 이렇거든? 그럼 1-1, 1-2, 1-3. 2-1, 2-2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를 다 쪼개서 써놓는 거야. 왜 쪼개서 쓰냐? 체크하려고 했는지. 범위를 통으로 써놓으면 체크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한 번에 공부를 다 끝내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반드시 범위에는 소단원 단위로 쪼개서 써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씩 동그라미 표시해. 이걸 왜 하냐? 그럼 내가 어디가 돼 있고 어디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내가 안 돼 있는 것들은 내가 채워 넣으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동그라미 표시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쌤이 실제로 했던 팁인데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끝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최소 3번은 복습해야지 내게 된다고 보면 되거든. 여기다 체크를 할 때는 내가 3번 반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봤을 때, 두 번째 봤을 때, 세 번째 봤을 때 색깔 다르게 표시를 해. 쌤 첫 번째는 파란색 동그라미, 두 번째는 빨간색 동그라미, 세 번째는 그냥 컴퓨터용 사인펜. 이렇게 하면은 얘를 딱 봤을 때 과목별로 내가 얼만큼 됐는지가 그냥 한눈에 바로 보이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모든 과목에 3회독 동그라미 표시가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학원에서 이런 건 안 챙겨준다. 오케이? 두 번째로는 얘를 이제 언제 할지를 정리해야 되잖아, 그치? 해야 될 것만 적고 나서 그냥 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절대 못 끝내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이 해야 될 것들을 시험 기간 내에 다 끝내기 위한 이제 일정 계획을 잡아야 돼. 시험 기간이 한 달 되잖아. 너무 길잖아. 한 달치를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이거는.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 지금 4주 남았으면 4등분 해가지고 주차별로 나눠보는 거야. 정말 쉽게 얘기하면 4분의 1씩 하면 되잖아, 그치? 그거 가지고 요번에 1주차 할 거 써보는 거야. 요번 주에 얼만큼 끝내야 된다. 그 다음에 2주차에는 얼만큼 끝내야 된다. 단 여기서 포함되는 건 아까 전에 3번 봐야 된다 그랬잖아. 복습 계획까지 포함한 걸 4등분해야 되는 거야. 내가 복습까지 하려면 얼만큼까지 끝내야 되는지 일단 뭐 스스로 세워봐. 그 다음에 학원에서 이제 나가는 뭐 진도 스케줄이 있을 거니까 학원에서 지금 1주차, 2주차, 3주차 때 나가는 거에 대한 일정 계획이 학원에서 있나 없지? 선생님 알려준 게 없어? 그러면은 학원에서 나가는 계획을 정확하게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봐. 한번. 대충 선생님 저 지금 시험 계획 세우려고 하는데 혹시 주 단위로 한 어느 정도 나갈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생님 입장에서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실 거거든. 그럼 그걸 반영해서 여기다 세우면 돼. 여기 한번 양식 보면은 주차별로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있지, 그치? 여기는 1주차 날짜 쓰면 돼. 뭐 3월 26일부터 뭐 4월 2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과목이야. 수학, 영어, 국어, 그 다음에 다른 과목 뭐 있겠지, 그치? 수학은 1주차 때는 A, B, C 한다. 영어는 A, B, C 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요게 바로 당장 요번 주에 이제 내가 과목별로 해야 되게 되는 거야. 이제 이거를 오늘 하루하루 하면서 실천을 해나가야 되잖아. 일주일치도 꽤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 되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얼만큼 끝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 내 시간표를 먼저 파악해야 돼. 월화수목금토일 일정이 다 다르잖아. 스케줄이 다 다르잖아. 내 스케줄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요일별로 내가 공부를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가용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지 않은 채로 되는 대로 계획을 세우면 현실성이 없어. 월요일에 뭐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거 할 시간이 없으면 계획이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월요일엔 뭐 하고 화요일에 뭐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바로 주간 시간표를 적어보는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일별로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시간표, 시간 단위로 돼 있지.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고정 스케줄 적어보는 거야. 학교 가는 거, 학원 가는 거 이런 거 있지. 내가 바꿀 수 없는 시간들. 그걸 표시를 해. 아침 뭐 9시부터 12시까지 뭐 수업, 12시부터 1시까지 뭐 점심시간, 1시부터 4시까지 학교 수업. 그 다음 뒤에 학원 있으면 학원 뭐 6시부터 8시까지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취침 시간이라던가 이동 시간 이런 것도 다 고정 스케줄로 적어놔. 그럼 그 나머지는 내가 이제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요일별로 내가 몇 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지를 아래다 한번 써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요일별로 해야 될 거 쓰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잖아. 뭐 예를 들면은 화요일이 만약에 뭐 학원 수학 수업이 있는 날이야. 그러면 보통 전날 수학 숙제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수학 공부 기왕이면 월요일 날 하는 게 나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걸 반영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정해진 오늘 할 게 내가 시험 기간 동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되는 거야. 계획은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 거야. 이거를 다 지키면 한 달 동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 끝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원리가 이해가 되지. 그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해주면 무엇을 해야 될지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언제 할지를 계획해보는 거, 주 단위로 나눠보고 그 다음에 스케줄 파악한 다음에 일 단위로 할 거 정하는 거. 이렇게 하면 당장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가 나왔지, 그치?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실천만 하면 돼.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건 계획 세운 다음에 그날 할 거 밀리지 않고 실천하는 거만 하면 해야 될 거를 분명히 다 끝내져 있을 것이고 그거 다 끝내면 시험 점수가 다 나올 수밖에 없어. 그동안 되게 막막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했는데 이번에 선생님 말씀 듣고 공부 계획도 세우고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번에 기적의 서울대 쌍둥이 공부법이라는 책을 쓰게 된 여호원, 여호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공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직접 멘토링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곤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게 이런 도움을 전국에 계신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공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치 저희를 옆에 두고 멘토링을 받는 것처럼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저희의 모든 공부법 노하우를 담아 이 책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책을 쓰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부모님이 책을 읽으시고 나서 정말 실제로 쉽게 실천하실 수 있게 해드리자라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시중에 공부법 서적들이 많은데 막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우신 경우들도 있고 다 읽고 나서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우신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들께서 필요한 부분 위주로 바로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이 장에는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체크리스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파트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형태로
배치를 해 두었는데요. 그럼으로써 부모님들께서는 공부를 하다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두고두고 꺼내 보시면서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기적의 서울대 쌍둥이 공부법이 자녀 교육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시는 만큼 앞으로 책을 통해서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전국에 계신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